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뉴스 시작합니다.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지난 2010년에 제정된 수원시 마을 만들기 조례에 나와 있는 마을 만들기 활동의 정의입니다. 수원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활발한 마을 만들기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14년 역사를 자랑하는 수원시 마을 만들기는 최근 들어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은 수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을 만들기 논란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마을 만들기가 왜 중단 위기를 맞게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제정된 수원시 마을 만들기 조례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민 공동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마을 만들기의 범위와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에선 지난 2011년부터 매년 100건 안팎의 마을 만들기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과 환경 보전, 주민 복리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1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수원시 전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불거졌습니다.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를 통해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관련 조례에 명시된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보면 주민 복리 증진과 공동체 형성, 각종 교육활동, 마을 행사 개최 등 마을 만들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에 수원시의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마을 만들기를 주민자치회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적과 기능이 비슷한 주민자치회가 마을 만들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주민자치회로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은 마을 만들기 활동을 주민자치회로 일원화하기 위해 수원시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그 마을 만들기를 대신하는 주민자치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좀 더 발족이 된 거거든요. 이제 마을 만들기 조례가 그 역할을 어느 정도 다 하지 않았나. 이제는 주민자치회로 그 권한들이 이양돼야 된다. 그 활동도 다 일로 좀 더 집중돼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배 의원은 수원시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안을 발의해 지난 11일에 개회한 수원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했습니다. 폐지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원시 마을 만들기 조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 네, 이런 수원시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 움직임에 마을 만들기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막아서는 것과 다름없다는 건데요. 조례 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라며 조례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 폐지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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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마을 만들기 활동 주민들이 수원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안을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조례는 주민자치와 지방 분권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적 근거이고 폐지는 안 될 말이라며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하나의 단체가 예산을 받아서 하나로 활동 펼친다면 그 마을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다양한 단체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성장하고 서로 화합하고. 주민들은 마을 만들기와 주민자치회는 운영 주체의 규모나 사업 성격 등이 다르다며 통합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각 읍면동단이 대규모 사업이지만 마을 만들기는 주로 생활반경인의 소규모로 사업 범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5명에서 10명 내외 주민들이 활동하는 마을 만들기에는 예산 지원 규모도 다릅니다. 공동체의 다양성 목소리를 좀 이게 확대하기 위해서 마을 만들기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란 게 한 1년에 300만 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시민단체들은 기존 운영 주체와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사전 논의조차 없는 일방 통행식 조례 폐지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같이 활동하고 문제를 같이 개선해야지. 니네들 잘못했다? 니네들이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자기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조례 폐지 움직임에 다른 지역 마을 만들기 단체들도 동참에 나섰습니다. 수원시의 마을 만들기가 활성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는데 관련 조례가 폐지되면 타 지역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원의 활동을 보고 많이 이렇게 벤치마킹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지껏 거의 10몇 년간을 이어오는데 수원에서 이게 조례가 폐지된다면 과연 다른 지역에서는 존재할까요? 그런 우려스러움도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단체들은 이번 조례 폐지 논란을 계기로 법제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곳 중 195곳에서 마을 만들기 관련 조례가 제정돼 운영 중입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지역 마을 만들기 활동 주민들과 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졌던 걸까요? 지금까지 잘 이어지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례들을 김효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랑채 2개에다가 행랑. 그래서 막 사랑채. 좁은 골목길을 따라 이어지는 계단, 빼곡히 들어선 집들까지.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인계동의 옛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에는 마을에서 나고 자란 원주민들의 삶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2017년 8달 19역 재개발을 앞두고 주민들이 합심해 만든 영상 기록물, 굿바이 인계동 19역입니다. 저희가 만들고 조성했던 그런 벽화에 빨간 페인트로 폐가라는 거, 이주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 그래서 진짜 소소하게 시작을 한 거예요. 마을 만들기 공동체를 통해 함께 영상을 배운 주민들은 재개발로 사라져간 동네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영상과 글, 사진으로 남은 마을의 역사는 지역민들에게 추억을 선사하는 것 물론 당시 활동 주민들에겐 또 다른 꿈을 줬습니다. 19역 제작 활동을 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게 됐고 저 자신도 기록에 대한 걸 많이 느껴서 그 기록의 힘으로 해서 지금도 저는 열심히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동 공원 한편에 꽃밭을 만드는 사람들. 2012년부터 3355 모인 주민들은 동네 곳곳에 식물을 심고 벽화를 그리는 등 주변 환경을 가꾸어 왔습니다. 곡선 초등학교 앞에 벽화도 해서 우리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적용해서 우리가 꽃밭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그 일련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지, 마을에서의 그 노력. 10수년째 자비까지 들여 마을을 단장하며 마을 만들기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졌다는 주민들. 하지만 그 노력과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마을 만들기 학원 있으신 분들은 내가 있는 우리 동네의 내 삶을 얘기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관적인 생각을 완전히 간 거고 그래서 벽이 약간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번 조례 폐지 논란에 예전만큼 마을 만들기 활동을 이어갈 수 없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주민들은 마을 만들기의 역사와 자긍심을 강조하며 수원시 조례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네, 마을 만들기 사업의 폐지를 놓고 다양한 각도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진행됐던 사업들도 살펴봤는데요. 사업 중복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주민자치회 활동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김효순 기자가 좀 더 알아봤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활동. 수원시 조례에 담긴 마을 만들기 정의입니다. 수원시 마을 만들기 조례는 2010년 12월 제정됐고요. 같은 달 이 조례를 근거로 지자체 차원의 마을 만들기 추진단이 꾸려져 지원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한 해 100건 내외의 공모원 사업이 이어져 왔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도시 재생과 주거 환경, 복지, 문화예술,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수원의 마을 만들기 사례가 밑바탕이 돼서 현재는 전국 기초지자체 228곳 가운데 195곳에서 마을 만들기 관련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 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의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 논쟁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마을 만들기 사업과 함께 언급되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도 살펴보죠.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주민대표기구라고 정의가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제도가 시작된 건 2013년, 지방자치분권 관련 특별법이 계기가 됐습니다. 조례로 운영되는 마을 만들기와 달리 법을 근거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해 6월 수원시 행공동을 비롯해서 전국 38곳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지로 선정이 됐고, 이제는 수원시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점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의 단위의 자문기구, 이것에 그쳤다면 주민자치회는 민관협치기구로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주민총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마을의 사업과 결정을 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환경 개선, 지역 복지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주민이 직접 실행한다는 겁니다. 마을 만들기와 비교해 보면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을 결정하는 자치 업무 차원에서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런 비슷한 부분을 근거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활동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두 제도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현안에 대한 자치 역량을 키운다는 목표를 공유하지만 운영 주체의 규모나 사업 성격 등은 다르다는 건데요. 주민자치회는 동별 인구에 따라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반면에 마을 만들기 단체는 보통 10명 안팎의 활동가나 아파트 입주민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역할 면에서도 주민자치회가 동단위의 사업을 기획하고 자체 예산 심의까지 진행하면서 행정 업무를 위임받아서 활동하는 반면에 마을 만들기는 소규모의 모임 위주로 취약계층 지원이나 동네 생활, 환경 개선을 비롯해 마을의 현안 해결에 초점을 두고 활동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 주민자치회 안에서 운영이 됐을 때 마을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마을 만들기가 배제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이번 수원시 의회에서의 조례 폐지 여부가 마을 만들기 사업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지입니다. 수원시 마을 만들기 논란의 핵심은 주민자치회와 기능이 유사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는 일이 비슷한지 올해 사업 목록을 입수해 비교해봤는데요. 같은 동 안에서 마을 만들기와 주민자치회가 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시 율천동에서 진행 중인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샘터 사랑방이란 공동체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을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 주민자치회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수원시 지동에선 마을 만들기 활동 중에도 겹치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행복한 장수마을이란 공동체는 클린 마을 만들기를, 금빛 봉사회는 하천과 시장, 환경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동 주민자치회도 공원 환경을 관리하는 유사한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같은 생활권에서 활동하는 마을 만들기와 주민자치회는 사업이 겹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돼 경험이 부족한 주민자치회는 기존 마을 만들기가 성과를 냈던 활동을 벤치마킹하기 마련입니다. 이쪽 기관 저쪽 기관 다 우후죽순으로 똑같은 업무량들을 성과를 내기 위한 급급한 마음에 네가 빠르냐 내가 빠르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은 주민들이 거죠. 운영 경험이 부족한 주민자치회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흡수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랜 시간 마을 활동을 연구해온 성공회대학교 이호 교수도 마을 만들기 조례를 무조건 폐지하기보단 각 단체의 특성을 살려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주민자치는 행정적으로 정책으로서 실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제도나 일정한 틀을 가지고 구성하고 하는 거죠. 마을 만들기는 그것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인 거예요. 두부자르치 딱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책적 목표나 역할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럼 이 둘을 어떻게 협력적 관계로 만들 것인가가 과제가 돼야지. 수원시 마을 만들기 조례를 폐지하는 건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에서 불거지고 있는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 논란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과 사례 그리고 주민자치회와의 차이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와 유지를 주장하는 분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또 이 자리가 수원시 마을 만들기 논란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는 또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님 모셨고요. 또 유지를 주장하는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안기희 운영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논란의 최대 쟁점이라고 하자면 마을 만들기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자치회와 이 마을 만들기를 통합해서 운영할 것이냐의 여부일 텐데요. 일단 배 의원님께서는 통합하자는 주장을 하고 계시고 이제 운영을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에 대해서 먼저 안 위원장님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배지환 의원님께서 이제 중복성,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통합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 그 중복에 대한 부분은 마을 만들기와 주민자치의 성격이 하위 그룹에 속하는 것에 중복성이 있지 사실 이 두 가지의 목적과 그들의 주체와 활동에는 사실 중복성이 없고 이들이 각각 오히려 그 다양성과 다원화가 인정될 만큼 성격이 좀 다르다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을 단순하게 그 하위 목록에 있는 중복성을 갖고 통합을 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배 의원님께서는 역할이 중복된다라는 의견이지만 오히려 중복되는 건 아주 일부이고 다른 성격이고 다른 구성과 단체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배 의원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일단 그 주민자치회 관련된 조례에 따르면 제3조에 보시면은 1호부터 2호까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 아니면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 공동체 형성 뭐 이런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마을 만들기와 같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주민자치회가 44개동 전면 발족하면서 이제 마을 만들기 협의회나 이런 부분이 그 18개 같은 경우에는 해산을 했고 7개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 마을 만들기 분과로 운영되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또 사업의 공통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뭐 나눔, 소식지, 그리고 환경, 뭐 축제 이런 그 마을 만들기에서 하던 사업들을 대부분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이나 기능적, 저는 목적이란 부분에서 같다고 좀 주장을 하는 편이고 기능에서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이제 주민자치회가 없었을 때는 마을 만들기가 그 기능을 했지만 이미 주민자치회가 발족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쪽으로 일원화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만들기의 여러 사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흡수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 건데요.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이런 그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가장 부족하다는 지적이 공론화가 부족했다라는 말입니다. 뭐 마을 공동체나 주민자치회 구성원들과 충분한 수기 기간이라 공청회, 토론회 이런 것들이 없었다 하는 것에서 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배지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공론화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공론화가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공론화를 말씀하시는지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가 오히려 발의를 하고 상정이 되어서 이렇게 공론화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발의를 했다고 해서 그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수원시 의회에서도 뭐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도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 소속 의원님도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좀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아, 여러 의견이 좀 입장이 다르신가요? 뭐 보류를 좀 하고 좀 더 이거를 수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도 계시고 폐지에 동의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아예 폐지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정당이나 이게 정치 세력이 뭐 당론으로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설득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공론화 과정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폐지를 바라시는 주민들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거에 그 연관되어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저분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폐지안 발의 전에 듣지는 않았지만 폐지안을 발의하고 나서 면담도 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간담회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발의를 하는 것 자체 발의안에 제가 뭐 개정을 한다고 하면 의견을 들을 수 있겠지만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폐지를 반대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발의 자체를 안 하는 거는 네. 그거는 좀 다른 의미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제가 공론화장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이제 배재환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 이제 뭐 공감도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자체가 이제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계시고 그 대표성이 또 그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그 발의 이후에 폐지를 하겠다는 발의 이후에 그 절차 속에 의견의 이제 수렴 과정이 있지만 그걸로는 이 10년이 넘게 이 마을 만들기를 현장에서 해왔던 그 주체인들의 이야기를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목적, 기능, 그 기능에서도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미 주민자치의 태동 1년 전에 그 10년 동안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이러면서 해왔던 거에 대한 전체적인 이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듣기에는 이제 부족했다는 거고 저는 분명히 그 안에서 당연히 우리들이 뽑은 시의원으로서 발의, 폐지, 뭐 보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의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시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중복성이 많았거나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또 지적을 했어야 됐고 그 지적 속에 어떻게 더 원활하고 이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양쪽에 다 이야기가 마을에 녹아들면서 진행할 수 있는가에 좀 더 수기 과정이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이제 저희는 더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의견 들어보니까 일정 부분 서로의 폐지와 유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은 충분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6월에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그 배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폐지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폐지안이 통과가 되면 수원시 마을 만들기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조례가. 일단은 이럴 경우에는 좀 어떤 문제가 야기될까요, 안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마을 만드는 거에 대한 사라짐은 없겠죠. 그러나 저희가 이제 늘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사실 이제 중앙에 사실 제도적인 뒷받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례로서 하기 때문에 이제 법적 효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10년을 넘게 마을 만들기의 의지와 그 뜻을 담아서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에서 사업을 한 사람들은 걱정이 되는 게 조례와 상관없이 마을의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분들의 주체성이 깎이거나 아니면 행정적인 이런 도움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사실 주민자치의 어떤 포용이 모자랄 수 있는 부분 이런 거를 분명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는 이 마을 만들기 조례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의원님께서 보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지켜보고 이 10년을 넘게 하신 분들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귀담아 듣는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배 의원님 얘기해 주시죠.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근데 이제 주민자치회가 발족하면서 사실 이 문제가 야기될 거라는 건 누구도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9월에도 이거 관련된 간담회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토론회가 시의회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다른 의원님이긴 하지만 그 저희 상임위에서 연구단체가 발족돼서 주민자치회 이제 활성화 방안을 하면서 결국에는 활성화 방안을 얘기하다 보면 마을자치, 이 마을 만들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미 좀 중복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 이제 그 공론화 과정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린 건데 그 없어진다고 해도 주민자치회로 할 수 있고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자치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도시재단에서 지금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는 형태가 시의 인정을 받으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치성을 저는 오히려 훼손하고 주민자치회에 그분들이 다 함께 참여하셔서 주민들이 토론해서 주민들이 결정하는 게 더 나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도 그분들이 주민자치회에서 함께 주민 공동체,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긴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토론과 앞으로의 과정들이 수원시 마을 만들기 논란이 또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원시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 논란에 대한 심층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살고 있는 마을과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한 조직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가 더 나은 마을 만들기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정이 된다면 폐지도 통합도 순조롭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BTV 경기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